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때보다 영상을 몇 시간 일찍 만들어 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그 몇 시간 내에 특별한 업데이트나 뉴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암호화폐 시장, 혹시라도 긴급 속보가 나오게 된다면 글로써라도 여러분들께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먼저 미국 달러 및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는 그 엄청난 강세가 좀 수그러드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대폭락에 의해서 약간 몸을 추스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2만 달러 선을 간당간당하게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망의 암호화폐 업계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될 이더리움 머지가 실행되는 날, 이더리움은 158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거시경제 및 비트코인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율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10.1%에서 8월 9.9%로 예상보다 약간 올랐지만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영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일단은 억지로라도 인플레이션을 억눌러 보고 있는 영국. 한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으로다가 4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막아보겠다, 휘발유를 끼얹어가지고 불을 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외국에 퍼주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시면 수요와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을 더 풀어버렸으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점차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갈런지. 자, 오늘 그나마 나은 소식이 있다라면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0.1% 하락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하네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하죠. 자, 다음 달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편 미국 내 식료품 같은 경우는 1979년 이후로 최악의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집 밥상에 올라가게 되는 음식들의 물가가 전년 대비 무려 13.5%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한국도 요즘에 장보기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미국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13.5%. 이 서민들 어떻게 삽니까? 이래가지고. 다음으로 해서는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자 백악관도 좀 눈치가 보였는지 이야기하기를 미국 주식시장은 경제의 신호 중의 하나로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편 지금 미국 증시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연준의 긴축 15일부터 해가지고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해가지고 긴축 액수를 달마다 950억까지 증대시킨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미국 증시에 좋지 않으면은 비트코인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백악관 측에서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좀 의식을 하는 듯 합니다.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증시 하락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또 그 말인 즉슨 만약에 중간 선거 끝나게 되고 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떡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겠는데요. 자, 위기의 미국 증시. 현재 S&P 500 차트를 보시면 간당간당한 상황, 2008년도가 재현되는 듯한 그런 악몽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모습의 차트인데요. 저항이 얻어맞고 내려오고 있는 S&P 500. 2008년도와 같은 하락이 만약에 정말로 재현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악몽이 펼쳐지게 되면서 1200포인트까지도 하락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가 되면은 미국이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전 세계 경제가 그냥 아예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 유명 원체인 분석가인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야기하기를 현재 물량이 52%가 손실 상태인데 이전 바닥에서는 61, 64, 57%
더욱더 손실 정도가 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손실을 더 겪기 전까지는 바닥이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었던 윌리 우가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트코인 추매보다는 바닥 확인이 우선이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매수를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야말로 대박 공포가 시장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분석으로 넘어가서 케일리오 분석가, 유명 분석가인데요. 그는 자신의 의견을 선회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28,000달러까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망을 철회한다. 기존의 전망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 재미없고 내 자존심도 좀 상하지만은 아무래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약세 관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1월 초와 유사한 프랙탈이 발생하면 비트코인은 13,750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S&P 500이 9월 저점 3886포인트, 3886포인트를 지키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떡락가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봉 기준으로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비트코인 차트상에서 나오고 있긴 하며 지금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위태위태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되든 말든 나는 일단은 관심이 없다. 만약에 18,700달러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있다가 제대로 된 시그널과 확신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트레이딩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일단 비트코인 쭉 빠졌기 때문에 나는 빠진 상태에서 숏은 지향하지 않는 편이다. 기다렸다가 확실한 신호가 나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을 당연히 고려를 해보겠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2300달러 위에서 비트코인이 지지받고 상승할 수 있다면 기술적 반등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립토 토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1,0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인데 그 후에 떡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예측을 했었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비트코인 월봉을 보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다 그러면은 확실히 매도세가 강력하다라는 증거이며 2만 달러대의 비트코인 지지선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2만 달러가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밑으로 흐르게 되겠죠. 안타까운 상황에 비트코인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증시가 회복을 좀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다시 떨어질 수 있기를 바라야 되겠죠. 자, 추가적인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에 있는 상점이라고 하는데요. 부티크 상점, 아마 좀 고급스러운 옷을 파는 곳 같습니다. 근데 가게 이름이 하우스 오브 나카모토라고 하네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붙어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비트코인 팬이신가 보죠. 다음은 어제 트위터상에서 어떤 트윗이 더 많았는가, 바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매수하라는 트윗이 9233건, 시진핑 같은 경우는 7747건으로 비트코인이 시진핑보다 더욱더 많은 트윗량을 기록을 했었고, 이어서 푸틴이 같은 경우는 26800건 트윗이 나왔었는데 이더리움 머지 같은 경우는 22만 6천건 트윗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세계 독재자들보다 인기가 더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더 머지하니까 생각나는 그것, 바로 오늘 대망의 머지 날입니다. 이 머지에 대해서 컨센서스 창업자인 조셉 루비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더리움 머지 성공에 100%, 90%도 아니고 100%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중단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마치 당신이 자는 동안 아이폰이나 노트북이 운영체제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듯이 머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더리움 머지 후에 가격이 크게 폭락할 것이다라는 이더리움 떡락에 대한 전망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만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이더리움 숏 베팅 펀딩 비용이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16개월 동안의 비트코인 숏에 이만큼 베팅이 몰린 적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머지 후에 가격이 보합세를 나타내거나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숏 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숏 뚝배기가 날아갔듯이 이더리움 숏 뚝배기도 시원하게 날아가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 나왔으면 좋겠는데, 마치 지금 이 폭풍 전야에 고구마를 먹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금 비트코인 체인 스테이킹 물량은 1370만 개를 돌파했고, 이 고래들, 이더리움을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 과연 이더리움은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기술적으로 반등한다라면은 1680달러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으로 만약에 정말 희망회로를 불태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2017년도 때처럼 이더리움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엄청난 희망회로와 함께 어디선가 타는 냄새, 희망회로 타는 냄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 정도로 지금 살벌하게 희망회로가 돌아가고 있다. 희망회로 과부하 가자. 자, 근데 이런 식이면은 숏에 이런 정도로 돈이 몰려있으면은 세력들에게는 정말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만나게 한번 뚝배기 깨가지고 골요리 한번 먹으러 갈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만을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존버할 만한 의미와 희망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다음으로 이어서 스웨트이라는 토큰이 있는데 스테픈과 마찬가지로 move to earn 이 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에 무려 683%. 와, 이거 사서 들고 있었으면 초대박 났었을 텐데 그런 말은 의미가 없겠죠.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 이 코인이 갑자기 FTX를 포함한 5개의 거래소에 동시 상장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다 가격이 폭등했었다라고 합니다. 아깝다.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는데 나중에 조정받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NB 체인이 구글 클라우드와 협업을 하면서 웹3 블록체인 프로젝트 성장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 세타 토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세타 블록체인 내에서 세타 래핑 자산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스테이킹이 지원될 것이라는 기술적인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9월 28일이라고 하네요. 해당 날짜 구간에 이 세타랩스가 한번 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살포시 또 가져보면서, 이어서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다시 한번 이빨을 강하게 깠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다. 이 점을 감안했을 때 많은 중앙화가 됐든 탈중앙화가 됐든 암호화폐 중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암호화폐 개발사들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SEC에 등록을 해야 된다. 아니면 다 뒤지는 수가 있어. 내가 이미 애들을 풀었어 라고 하면서 SEC 직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먹잇감이 없나 노려본다라는 것인데요. 자,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는 자산이죠. 근데 유독 미국에서만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SEC. 그 오만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게리 겐슬러가 나중에 천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건방진 것. 다음으로는 올 것이 드디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테라의 설립자인 권도영과 관계자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인터폴 수배도 내려졌는데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지금 숨어있는 권도영 대표와 일당들, 과연 조만간에 쇠고랑을 차게 될 것인가, 아니면 흐지부지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풀려나게 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영상 끝내기 전에 팍소스와 체인알리시스가 보고서를 최근에 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은 서방 국가들 가운데서는 이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해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지만은 남미라든지 이런 개발도상 국가, 저개발 국가 등에서는 적극적으로다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다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체인알리시스의 분석에 의하면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남미 쪽에서의 암호화폐 활용량이 1370%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일단 인플레이션 헤지로서의 미국 달러에 대한 접근 목적, 그리고 간단하고 저렴한 국경 송금, 그리고 전통 은행에서 새로운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환승을 지향하는 움직임, 특히나 이런 저개발 도상 국가들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은행 서비스를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핸드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다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남미에서의 디지털 자산 보급 같은 경우는 규제 당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일반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밑에서부터 퍼져가지고 위로 암호화폐 채택이 강하게 솟구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잠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다 함께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광조댓, 광고, 좋아요, 댓글까지 3단 콤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